2022년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67% 급증했습니다. 2023년에도 35%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성장률은 약 25%로 떨어졌습니다. 숫자만 보면 여전히 성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같은 해 독일의 전기차 판매 비중은 2023년 18.4%에서 13.5%로 내려앉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약 8% 감소했습니다. 역성장입니다. 이 현상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캐즘입니다. 오늘은 이 캐즘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얼마나 깊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기업들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데이터로 따라가 봅니다. 캐즘이라는 단어는 원래 지질학 용어입니다. 지각 변동으로 생긴 거대한 균열이나 협곡을 뜻합니다. 이 단어를 경영학에 끌어들인 것은 미국 경영전략가 제프리 무어입니다. 2091년 저서 캐즘 마케팅에서 무어는 새로운 기술이 시장에 정착할 때 반드시 겪는 단절 구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술 수용 주기 이론에 따르면 소비자는 5집단으로 나뉩니다. 가장 먼저 움직이는 혁신가, 그 다음 조기 수용자, 그리고 실용성을 따지는 초기 다수 수용자, 보수적인 후기 다수 수용자, 마지막으로 지각 수용자입니다. 무어가 주목한 것은 두 번째 집단과 세 번째 집단 사이의 단절입니다. 조기 수용자는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새로운 것을 먼저 써봅니다. 그러나 초기 다수 수용자는 다릅니다. 가격이 합리적인가, 인프라가 충분한가, 안전한가, 이 세 가지가 검증됐을 때 비로소 지갑을 엽니다. 전기차 시장은 지금 이 두 집단 사이, 그 협곡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초기 수용자들은 이미 전기차를 샀습니다. 그런데 주류 소비자들은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의 거리가 지금 보이는 수치들입니다. 2024년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약 1,700만 대를 넘었습니다. 이 숫자는 사상 최대입니다. 그런데 지역별 온도가 크게 다릅니다. 중국부터 봅니다. 2024년 7월을 기점으로 중국 내 신에너지차 판매 비중이 50%를 넘어섰습니다. 두 대 중 한 대 이상이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가격이 내연기관차보다 저렴해지는 가격 역전 현상도 발생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중국이 이미 캐즘 구간을 빠져나와 주류 시장으로 진입했다고 봅니다. 유럽은 다릅니다. 독일 정부는 2023년 12월 전기차 보조금을 예정보다 일찍 즉시 종료했습니다. 그 직후 독일 전기차 시장은 급격히 위축됐습니다. 유럽 전체 전기차 판매 비중은 2024년 기준 13.5%까지 내려왔습니다. 전년 대비 약 5%포인트 하락입니다. 미국에서는 2023년 62%였던 성장률이 2024년에 10% 내외로 떨어졌습니다. 시장 점유율 1위인 테슬라의 판매량이 줄었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액 공제 대상 모델도 축소됐습니다.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소비자들의 자동차 할부 부담이 커진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면 태국, 베트남, 브라질 같은 신흥시장은 40에서 60%의 고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중국산 저가 전기차의 유입과 각국 정부 보조금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같은 해에 같은 제품군이 지역에 따라 이렇게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 전기차 시장은 글로벌 추세보다 더 가파르게 꺾였습니다. 2024년 한국의 전기차 판매량은 약 14만 대입니다. 전년 대비 약 8% 감소입니다. 그 배경에 한국 특유의 구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거 환경입니다. 한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삽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밀폐 공간에서 피해가 집중됩니다. 2024년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이후 일부 단지에서는 전기차의 지하 주차장 진입을 금지하는 조치가 도입됐습니다. 차를 샀는데 주차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조금 구조입니다. 2024년 연말 시점에 정부 보조금이 조기 고갈됐습니다. 보조금이 없는 전기차는 동급 내연기관차보다 30에서 40% 비쌉니다. 유류비 절감 효과만으로 이 차이를 회복하려면 수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중고차 가격입니다. 전기차 중고 시세가 내연기관차보다 빠르게 하락합니다. 배터리 상태에 대한 불확실성이 중고차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실용주의적 소비자들에게
이 감가상각 속도는 부담 요인입니다. 네 번째는 충전 인프라입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전기차 충전기 수는 약 22만 기입니다. 그런데 이 중 고장 상태로 방치된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는다는 민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환경부 통계에 의하면 2023년 기준 급속 충전기 평균 고장 신고 건수는 기당 연 1.5회를 넘었습니다. 충전기가 있어도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소비자 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전기차 구매를 보류하는 이유를 조사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이 2023년 발표한 조사에 의하면 전기차 구매를 주저하는 소비자의 가장 큰 이유는 충전 인프라 불만이었습니다. 이 항목을 꼽은 응답 비율이 40%를 넘었습니다. 두 번째는 구매 가격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화재와 배터리 안전이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조사 기관 JD 파워가 2024년 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도 비슷한 순서를 보였습니다. 전기차 구매 의향이 있는 소비자 중 53%가 장거리 주행 시 충전소 접근성에 불안을 표시했습니다. 이 비율은 2022년 대비 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중고차 시세도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납니다. 한국 중고차 플랫폼 데이터에 의하면 2024년 기준 3년 된 전기차의 잔존 가치는 동급 내연기관차 대비 약 15에서 20% 낮은 수준입니다. 배터리 성능 저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중고가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반면 이미 전기차를 보유한 소비자의 만족도는 상이합니다. 컨슈머 리포트의 2020년 조사에 의하면 전기차 보유자의 72%가 다음 차도 전기차를 구매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내연기관차 보유자의 재구매 의향인 57%보다 높습니다. 구매 전과 구매 후의 인식 격차가 큰 제품군입니다. 수요 둔화는 배터리 공급 업체에 직접 파급됩니다. LG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 한국 배터리 3사가 2024년 들어 각각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부터 봅니다. 이 회사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건설 중이던 에너지 저장 장치용 리튬 인산철 배터리 공장 건설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GM과의 합작법인인 얼티엄 셀즈 제3공장 가동 시점도 조정했습니다. 이 조치들은 현금 흐름 관리를 위한 투자 효율화로 설명됩니다. 동시에 에너지 저장 장치, 영문 약자 ESS 사업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 전망에 의하면 미국 내 ESS 시장 수요 증가에 힘입어 ESS 관련 매출이 전 분기 대비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부 전망이 공개됐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줄어드는 구간을 ESS로 메우는 구조입니다. 테슬라로의 공급 물량도 2025년 3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고객사 다변화와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SK온은 3사 중 가장 어려운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포드, 현대차 기아 등 주요 고객사들이 전기차 생산 계획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 여파가 SK온의 공장 가동률에 직접 반영됐습니다. 2024년 분기별 영업 손실이 수천억 원 규모로 이어졌습니다. SK온은 전사적인 원가 절감에 나섰습니다. 가동 시점이 확정되지 않은 생산 라인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포드와의 합작사인 블루오발 SK의 양산 시점도 시장 상황에 맞춰 조율되고 있습니다. 생산 공정 측면에서는 자동화와 지능형 팩토리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고정비를 줄이면서 수요 회복 시점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려는 시도입니다. 2025년 현재 SK온은 여전히 적자 구간에 있습니다. 수익성 회복 시점에 대해 회사는 공식적으로 2026년 이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다른 방향을 택했습니다. 캐즘 구간을 기술 격차를 벌릴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양산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액체 전해질 대신 고체 전해질을 사용합니다. 이론상 에너지 밀도가 높고 화재 위험이 낮습니다. 다만 아직 양산 단계에 이른 기업은 없습니다. 삼성 SDI는 테슬라 등이 채택하는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양산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름 46mm 원통형 셀입니다. 2025년 상반기 양산을 목표로 준비해왔습니다. 스텔란티스와의 합작 공장은 당초 2025년 1분기에서 2024년 연내로 가동 시점을 앞당겼습니다. 캐즘 구간에서 오히려 속도를 높이는 방식입니다.
3사 중 상대적으로 재무 구조가 안정적인 편이어서 이런 접근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배터리 업체들의 고통은 완성차 업체들의 전략 변화에서 비롯됩니다. 2024년 주요 완성차 기업들이 순수 전기차 올인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2024년 8월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전동화 전략을 공개적으로 수정했습니다. 향후 10년간 약 120조 원을 투입하되 전기차 판매 목표 달성 시점을 유연하게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브리드 차종은 기존 7개에서 14개로 2배 늘립니다. 럭셔리 브랜드 제네시스 전 라인업에도 하이브리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제네시스가 처음으로 하이브리드를 내놓는 것입니다. 현대차는 EREV 카드도 꺼냈습니다.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입니다. 배터리로만 달리되 소형 내연기관 엔진이 탑재돼 배터리를 충전합니다. 최대 주행거리는 900km 이상입니다. 북미와 중국 시장의 대형 SUV 수요를 겨냥한 모델입니다. 글로벌 제조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드는 캐나다 오크빌 공장의 전기차 전환 계획을 2025년에서 2027년으로 연기했습니다. 대형 3열 SUV 전기차 개발을 중단하고 해당 세그먼트를 하이브리드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GM은 2025년 전기차 생산 목표를 낮추고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은 모델 출시를 보류했습니다. 폭스바겐 그룹은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 SSP의 도입 시기를 2030년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현재의 내연기관 및 하이브리드 플랫폼을 더 오래 쓰기로 한 것입니다.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속도를 늦추는 사이 중국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4년 중국 전기차 판매량은 약 1,100만 대입니다. 글로벌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BYD는 2024년 테슬라를 제치고 전 세계 전기차 판매 1위에 올라섰습니다. BYD의 가장 저렴한 전기차 모델 가격은 한화로 약 1,400만 원 수준입니다. 중국 내에서는 이 가격이 동급 내연기관차보다 낮습니다. 중국 배터리 업체 CATL은 2024년 기준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 37%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3사 합산 점유율은 약 24%입니다. 중국 정부는 2023년까지 10년 이상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보조금 종료 이후에도 중국 전기차 시장은 성장세를 유지했습니다. 가격 경쟁력과 충전 인프라가 그 구간을 지탱했습니다. 2024년 기준 중국의 전기차 충전 기수는 약 1,000만 기를 넘었습니다. 한국의 약 45배 수준입니다. 중국은 내부 경쟁도 치열합니다. 2024년 기준 중국 내에서 전기차 관련 등록 기업 수는 수백 개에 달합니다. 다만 실제 판매 상위권은 BYD, SAIC, 지리자동차, 니오, 샤오펑 등 소수 기업에 집중돼 있습니다. BYD 한 기업의 2024년 전기차 판매량은 약 350만 대입니다. 현대기아 그룹 전체 판매량과 비교되는 규모입니다. 중국 정부의 역할도 수치로 확인됩니다.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 정부가 전기차 산업에 지원한 보조금과 세제, 혜택의 총액은 약 2천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블룸버그가 2024년 발표한 추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중국은 배터리 공급망 전체를 자국 내에 구축했습니다. 리튬 정제, 양극재, 음극재, 셀 생산까지 수직 계열화된 구조입니다. 전기차 대중화의 임계점으로 자주 거론되는 수치가 있습니다. 배터리 가격 킬로와트시 당 100달러입니다. 2020년 초반 배터리 가격은 킬로와트 시당 약 200달러 수준이었습니다. 2024년에는 킬로와트 시당 약 120달러에서 130달러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블룸버그 NEF 자료에 의하면 이 가격이 킬로와트 시당 100달러 아래로 내려가는 시점이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가격 동등화 지점이 됩니다. 배터리 화학 구성도 바뀌고 있습니다. 리튬 인산철, 영문 약자 LFP 배터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LFP 배터리는 코발트를 사용하지 않아 원가가 낮습니다. 에너지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단점이 있지만 저가형 전기차에 적합합니다. 중국 기업들이 이 배터리를 주력으로 쓰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한국 배터리 3사도 LFP 배터리 개발과 생산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아직 양산 단계가 아닙니다. 도요타는 2023년, 2027년까지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을 출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성 SDI와 삼성전자도 2020 중반 양산을 목표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산이 실현되면 배터리 에너지 밀도와 안전성에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현재 어느 기업도 상업적 양산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캐즘의 깊이를 결정하는 두 번째 축은 인프라와 안전입니다. 충전 인프라를 먼저 봅니다. 2023년 기준 유럽의 전기차 충전기는 약 70만 기입니다. 그런데 국제에너지기구 자료에 의하면 2025년까지 유럽이 필요한 충전기 수는 200만 기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현재 보급 속도로는 수요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의 경우 바이든 행정부는 2030년까지 충전기 50만 기 설치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2024년 기준 실제 설치된 공공 충전기는 약 15만 기입니다. 목표 대비 30% 수준입니다. 한국은 2023년 기준 공공 충전기 약 22만 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한 대당 충전기 수로 보면 국제 비교에서 상위권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도심 내 고장 충전기 문제와 아파트 지하주차장 충전 제한이 실사용 경험을 낮추고 있습니다. 안전 문제도 수치로 확인됩니다. 소방청 통계에 의하면 2023년 국내 전기차 화재 건수는 720건을 넘었습니다. 2021년의 2배 이상입니다. 전기차 등록 대수가 늘어남에 따라 절대 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차 대비 화재 발생 비율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아직 논쟁 중인 사안입니다. 다만 화재 발생 시 진압이 어렵고 피해 규모가 크다는 점이 소비자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대응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24년 하반기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제조사, 사양, 셀 상태 등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유럽연합은 2028년부터 배터리 여권 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배터리 이력과 재사용 정보를 디지털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AI 기반 배터리 관리 시스템 기술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의상 징후를 사전에 감지해 차주에게 경고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 기술이 상용차 전체에 표준화되려면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평가입니다. 충전 속도도 변수입니다. 2024년 기준 국내 최고 출력 급속 충전기는 350kW급입니다. 이 충전기를 사용하면 20분 이내에 80%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속도를 지원하는 차량은 아직 소수입니다. 대부분의 전기차가 사용하는 충전기는 50에서 150kW급입니다. 이 경우 동일 충전량의 40에서 60분이 소요됩니다. 2024년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약 1,700만 대입니다. 이 중 중국이 약 1,100만 대를 차지합니다. 유럽과 미국을 합쳐도 500만 대 수준입니다. 성장률이 둔화된 나라들에서는 각기 다른 이유가 작동했습니다. 독일은 보조금 즉시 종료, 미국은 고금리와 세액 공제 축소, 한국은 화재 불안과 인프라 경험입니다. 배터리 3사는 각자의 방식으로 이 구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투자 속도를 조절하면서 ESS로 이동했습니다. SK온은 원가 절감과 공장 유연화로 버티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차세대 기술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들은 하이브리드로 선회했습니다. 현대차는 하이브리드 차종을 2배로 늘렸습니다. 포드는 전기차 전환 시점을 2년 뒤로 늦췄습니다. 폭스바겐은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 도입을 2030년 이후로 미뤘습니다. 캐즘이라는 단어 자체는 이 현상에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를 이 단어가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배터리 가격이 킬로와트 시당 $100 아래로 내려갔을 때, 충전 인프라가 소비자 불편을 해소했을 때, 안전에 관한 공식 기록이 누적됐을 때, 그 세 조건이 어느 시점에 어느 나라에서 먼저 충족될 것인지, 그것이 지금 이 지형의 다음 윤곽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 가지 수치를 덧붙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2024년 전망에 의하면 2025년과 2026년을 기점으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1,000만 원대 저가형 전기차 모델을 대거 출시할 예정입니다. 유럽에서는 르노와 폭스바겐이 이 가격대 모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현대기아가 소형 전기차 라인업 확대를 검토 중이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저가형 모델의 출시가 캐즘 구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동시에 저가 모델이 배터리 품질이나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신뢰를 낮출 수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이 두 가지 방향 중 어느 쪽이 실현될지는 아직 데이터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쌓일 판매 수치와 안전 기록이 그 답을 만들 것입니다. 전기차 캐즘, 앞으로 향방이 어떻게 변할지 지켜보시죠. 다음 한 컷은 노인 빈곤율입니다.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맞는지 틀리는지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컷 세상을 시청한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